안녕하세요. 기지디스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지디스크 검사를 한다는 것은 사람을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회귀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죠. 네 가지 기지디스크를 알면 그 사람의 반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관찰을 합니다. 검사를 할 수 없는 제가 관찰을 해서 부모랑 얘기하면서 네 가지 기질 중에 하나를 찾아내요. 좀 쉽게 찾기도 하고 좀 고민하면서 찾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아이의 기질을 찾아냅니다. 10월 이상만 알 수 있어요. 뒤에 아이들은 벌써 주도적이고 강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기 방식대로 안 되면 굉장히 행동이 나타나죠.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을 때 안 사줬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더 떼를 쓰거나 끝까지 이기려고 합니다. 훈육이 필요하죠. 사교형의 자녀들은 굉장히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먹는 것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되게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보면 막 가서 막 놀려고 해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S들이나 C는 내향적인 아이들이어서 벌써 놀 때 혼자 잘 놀아요. 그래서 S들은 뭘 물어보면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C들은 자기들이 혼자 놀고 그 영역 안에 놀 때 이렇게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들어가면 침범했다고 느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검사를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은 관찰을 통해 또 부모와 면담을 통해서 찾아내서 이 아이들을 정확한 기질을 알고 양육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면 인간은 알 수 있어요.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세한 유형은 뒤에서 또 설명을 할 거지만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나머지 20 정도는 사실 몰라요. 똑같은 검사, 똑같은 점수가 나와도 사람은 똑같을 수 없죠. 특별함이 있어요. 조금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기질은 뭐냐, 성격은 뭐냐, 성품은 뭐냐 라는 것을 좀 더 설명하고 싶습니다. 기질은 계속 얘기하듯이 유전적 특성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잠재되어 있는 특성이죠. 타고나는 거예요. 벌써 그러면 그것을 기질이라는 것 위에 부모가 양육하고 교육하고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의 성격이 돼요. 그러니까 성격과 인격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성격은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로 나타냈을 때 그것이 성격이고 나의 모습 하면 인격이에요. 이 같은데 다른 모습으로 보이면 달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성격과 인격은 같은 겁니다. 그 위에 훈련된 기질이라고 좋은 인성, 좋은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 사람의 성장, 좋은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용어 설명을 다시 하자면 기질은 부모나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적, 생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격은 기질 위에 어릴 때 양육 태도, 환경으로 인해서 대인관계로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격이라고 하고요. 인격은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같은 거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리고 성품은 한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구체적인 모습. 한국성품협회 이영수 박사님이 용어를 설명을 한 것인데 결국은 기질이라는 것은 그 성격과 성품이 하나가 균형을 이루어서 성장을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야 발달 심리학에서는 영유아의 기질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느린 아이냐, 순한 아이냐, 까다로운 아이냐 이렇게 세 가지만 나누어요. 오은영 박사님의 그 강의 중에 기질과 성격은 다르다라는 그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엄마는 엄마의 기질을 알고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한다. 엄마는 빨강인데 아이는 초록이에요. 그럼 그 초록을 모르면 이 아이는 예민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죠. 엄마가 빨강이어도 초록의 아이를 알고 그 기질을 알고 맞추어서 양육하면 이 아이는 순하게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이 요였는데 예민했던 아이가 잘 양육하면 순한 아이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질과 성격은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오은영 박사님의 말에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만 다른 생각은 그 기질은 성격과 연결이 됩니다. 그 오은영 박사님 어렸을 때 되게 예민하고 먹는 것도 까다롭고 안아야지 업어야지 잤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는 순해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는 것에 따라 순하게 돼요. 하지만 이 성격과 기질은 연관이 있죠. 발달 심리학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20%는 알 수 없다라고 이론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예민해질 수도 있고 순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격은 기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의 기질은 성격과 연결됩니다. 기질 디스크의 디렉터의 D, 감독하는 거, 지시하는 거를 좋아하죠. D의 주도형의 사람들은 지는 거 싫어해요. 엄마 아빠한테도 아이는 이기려고 해요. 어른이 돼서도 자기 자녀한테도 이기려고 해요. D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중에 지고 싶지 않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누구에게도 지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인터액션이라는 사교형의 사람은 교류하고 활발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주목받고 얘기하고 함께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케어풀레스라는 이 C의 신중형은 주의 깊고 또 조심하는 성격이죠. 이런 아이들은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영역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침범한다는 거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존중해주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또 정확한 사람들입니다. C의 아이들을 키울 때는 엄마가 아이를 잘 관찰하고 필요도 잘 보고 잘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이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설명도 잘 해야 합니다. 서포트라는 S는 지지하고 돕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갈등을 참 싫어해서 자기 표현을 하도록 잘 도와주면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기질과 매슬로우의 욕구를 연결해 봤습니다. 매슬로우는 첫 번째 먹고 자는 본능적 생리적 욕구를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를 얘기해요. 이것은 기질에 있는 욕구와 연결됩니다. 안정형은 편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C의 신중형은 이런 안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예민해요. 그래서 안전의 욕구는 C에 연결되어 있어요. 사교형은 사랑과 소속 욕구에 인정받는 것, 사랑받는 게 중요한 이 욕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D의 주도형은 자기 존중에 대해서 강해요. 그러니까 이 기질 디스크 하나하나에 이 욕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슬로우가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매슬로우는 나중에 7단계를 얘기를 해요. 인지, 미의 욕구를. 7가지 욕구를 이루었을 때 자, 실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욕구들은 이 기질 디스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것이 매슬로우가 말한 욕구와 기질 디스크의 욕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S는 안전 욕구, I는 인정 욕구, D는 성취 욕구를 핵심 욕구로 가지고 있습니다. 타입의 오해를 얘기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무리할 건데 사람들은 무엇을 오해를 하냐면 네 가지 타입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지 타입으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은 되게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단순히 네 가지 유형으로 완벽히 나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순화시킨 거죠. 복잡한 것을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획일화한 것은 아닙니다. 유형을 분류한 것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발전하기 위한 거죠. 결국 기질 디스크는 사람을 이해하고 시간과 논란을 줄여주고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격 유형은 차별은 없어요. 최고도 없어요. 기질 디스크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죠.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가지가 단순하다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기질만 이해해도 자녀를 양육하고 부부 안에서 가족 안에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검사할 때 자꾸 유형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요. 기질 디스크는 앞에 있는 대표 기질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뒤에 있는 보조 기질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참았거나 너무 다른 모습으로 환경 안에서 맞추기 때문에 좀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바뀐 거는 아니에요. 검사를 할 때
바뀌었거나 자신을 모르겠어요 할 때도요. 저희가 검사하고 나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의 기지 디스크를 찾아냅니다. 검사할 때 검사지가 100% 완벽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바뀐 모습이 나오면 검사가 잘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하면서 찾아내죠. 최근에 검사했던 사람 중에서 부부가 둘 다 S의 안정형이 나왔어요. 근데 부부는 성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거의. 한 분은 맞고 한 분은 틀리겠죠. S의 안정형의 아내였고 남편은 C의 신중형인데 요즘 회사와 양육에서 너무 참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습 안에 참는 모습을 쓰다 보니 S가 나온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C의 사람, 신중하고 어렸을 때부터 존재 욕구를 생각하고 올바른 게 뭔지 생각하고 정확하고 C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죠. 바뀐다기보단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검사 후에 카운셀링을 통해서 그 사람의 기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